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일입니다. 우선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 자, 시장이 제가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주식시장에 산타 랠리 별로 본 기억이 없다. 올해는 이게 랠리라고 하긴 좀 아마 탐탁진 않으실 테지만 시장 지수의 움직임이나 그림으로는 산타 랠리 비슷하게 일단 그래도 성탄절 휴일을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미국 시장은 뭐 거의 산타 랠리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장세이고 우리 시장은 지난 11월 말 12월 초까지 원래 이렇게 되죠.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년 4월인데 내년 4월 기준 과표 그러니까 매도의 기간 대주주 확정 기간이 올해 연말이거든요. 내년 4월에 세금이 이제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고 올해 15억에서 대주주 요건이 10억이 되잖아요. 내년도는 3억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내년도 연말 하반기 장세를 보통 이제 후강으로 보기가 좀 어려운 게 이제 이런 부분도 있는데 10억대 이상이면 사실 한 종목을 10억을 갖고 있으면 큰 손이죠. 일반 개인 투자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물량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시세 관여를 하는 세력성 물량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큰 자금들이 많이 운용이 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어떤 그렇게 날짜가 특정되어 있는 매도 이벤트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요 그보단 한 달여 전에 먼저 일단 큰 자금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도 벼락치기 하듯이 완전히 그 시점에 임박했을 때 마지막 물량 소화 같은 것들이 되죠. 그런 부분들이 또 더군다나 이제 대주주 과세 회피하는 배당 회피 물량도 있거든요. 아니 배당 주는데 왜 배당을 회피해? 이제 대주주 과세 기준과 더불어서 이제 배당 애매하게 뭐 금융소득 종합 과세에 걸린다거나 이제 이런 분들이 배당을 받지 않으려고 매도를 하는 물량들이 목요일이죠. 내일 25일 크리스마스 휴장하고 26일까지 27일 아침 배당 낙이니까 26일 날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면은 주식 명의가 올라가 버립니다. 주주 명부의 명의 개소가 돼 버리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이 되는 투자자의 경우에는 대주주 과세 요건이 돼 버립니다. 그죠? 과세 대상자가 돼 버리죠. 그리고 배당을 안 받고자 배당을 받으려면은 목요일 날 주식을 가지고 금요일로 넘어가면 되는데 배당을 안 받으려면 목요일까지 주식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매물들이 오늘 좀 여전히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목요일까지 정도 소화될 것 같아요. 그런 양상에서 오늘 시장은 코스닥 지수가 좀 더 부진했고 개별주들이 그런 매물의 압박을 좀 더 크게 느낀 하루였지 않나 이렇게 일단 총평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코스피 지수 오늘 5일선 이탈입니다. 13.6포인트 하락했고요. 0.6% 하락인데 체감 수익률은 별로 안 좋았죠. 300 종목 상승이고 310여 종목 상승이고 510여 종목 하락. 사실 지수 여러분들 보시기 어떠세요? 저는 시장 지수 전혀 걱정이 지금 안 되거든요. 이게 오늘 이렇게 떨어졌어도요. 내일 모레 거래 일수 기준으로 이틀 뒤에 아침에 이제 배당락 나오잖아요. 저는 배당락 바로 쳐 올려버릴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뭐 제 감인데 배당락도 별로 걱정되지 않는 자리고 오늘 5일선이 좌우간 뭐 결과적으로는 5일선 이탈인데 지금 보면 5일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완만하게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게 이렇게 상승이 멈추면서 주가가 5일 이동 평균선 내려왔잖아요. 그럼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21선 여기 11선 정도 있고 21선 정도 있고 여기 갭 상승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이게 2170 정도 될 겁니다. 2100 한 60대 70 정도. 추가 한 20포인트 정도는 추가 하락이 열려 있을 수 있는데 이 20포인트가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주식을 팔 필요는 없어요. 이 20포인트가 무서워가지고 저는 매도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현재 시장은 추세가 상승적으로 저는 돌아섰다고 봅니다. 완전히. 제가 올해 뭐 8월달 9월달 반등 나올 때는 분명히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바로 못 간다. 이렇게 바로 못 가고 여기서 이게 뭐 수렴하고 돌아서고 그리고 매물 소화하고 그 자리가 그 다음 나오는 게 진짜다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을 거예요. 그죠? 기억하실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이 조정이 나오고 지금 이렇게 그림 나왔기 때문에 이건 진짜예요. 이건 추세 상승 진입이라고 저는 봅니다. 수세 상승 추세에 이미 진입했다.
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음 흔들림은 여기는 하락 추세였죠. 여기는 하락 추세였기 때문에 부딪히고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박스장이고 추세가 안 돌아선 자리에서는 맞고 떨어진 건데 지금은 추세가 상승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추세가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이렇게 위쪽으로 상승 방향으로 전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추세적인 움직임상으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위로 돌아섰고 살짝 조정하고 또 더 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일단 2250이죠. 저는 2250은 뭐 금방 갈 것 같은데 넘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2300, 400도 뭐 그렇게 어렵다고 보지 않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 지수 오늘 뭐 조금 조정 받은 거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 나온다. 내일 금요일까지는 물량이 좀 나올 거예요. 금요일까지는 외국인들이 금요일 날 아주 공격적으로 막 쳐올리지 않는 이상은 금요일까지는 금요일이 이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내일이 수요일이고 내일 수요일 휴장이고 목요일 다음 거래일이 이제 목요일이 되니까 목요일까지는 아무래도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거예요. 매물 압박이 좀 있을 것 같고 근데 금요일 아침에 배당락 나오고 나면 이 연말에 물량 정리 싹 다 끝납니다. 이제 뭐 세력들이 명의개서 안 하려고 했던 물량들 그리고 대주주 과세 회피하고자 했던 물량들 배당 안 받으려고 했던 물량들 다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는 이제 다시 드라이버가 걸리는데 주식시장에 저는 뭐 산타랠리고 뭐 서머랠리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1월 효과가 제일 크다고 봅니다. 항상 1월 효과는 분명히 제 경험적으로는 있습니다. 1월 효과 주식시장에 수많은 효과들이 있는데 저는 1월 효과는 제일 지금까지 제가 2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1월 효과는 그래 좀 믿을만하다. 주식 투자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아들이 이쪽 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조차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항상 보면 연초에는 주식이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한 3월 달 정도 되면은 좀 안 좋았지 않나? 예전에 얼핏 저한테 그런 말씀도 하셨었어요. 저희 어머니 투자 안 하시지만 그만큼 1월 효과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주식들이 이제 투자 계획들 막 발표하고 정부에서 어느 쪽에다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며 혹은 산업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일정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박람회도 연초에 많이 있고 해서 1월 효과는 분명히 실질적인 시세를 한번 기대할 만한 요건이거든요. 막 갑자기 금융위기나 아주 큰 충격적인 내용이 있지 않는 한 그러면 우리가 내일 주일인데 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저녁에 한번 쭉 시장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포트폴리오가 과연 내년 연초에 힘차게 뭔가 꿈을 꿀 만한 종목군들이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구성이 돼 있는지를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 스타트가 뭐 출발이 막 되게 막 장대하게 막 멋있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이미 연말 움직임에서 반도체 주도주 특정됐다고 저는 봅니다. 포트폴리오 반도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많이 있죠. 휴대폰도 있고 뭐 5G 관련 종목 5G도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 스토리가 나오니까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뭐 빅메모리 쪽도 여전히 나올 것이고 그리고 뭐 2차 전지도 작년에 안 좋았으니까 올해 한번 기대해 볼 만할 것이고 바이오주들도 뭐 종목별로는 좀 반등할 자리들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연구하셔가지고 그게 언제부터 시작될 수 있느냐? 다음 주가 아니죠. 오는 이제 금요일 아침부터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가 목요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쪽으로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저는 오늘의 조정은 뭐 이쁜 조정, 반가운 조정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최근에 수익을 많이 그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못 취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좀 아쉬운 뭐 먹은 것도 없는데 또 밀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구조로는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이 5일선 이탈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짧게 바로 저는 이렇게 치고 나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좀 늘어지면은 뭐 20선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 좀 더 이렇게 기간 조정하다가 위로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저의 의견인데요. 저는 짧은 조정 이후에 2250을 단시간에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지수 포지션도
지금 자리에서 이제 다 왔다고 해서 뭐 하방 잡는다거나 그건 절대로 하지 말자는 의견입니다. 시장 지수 문제 없고요. 코스닥도 잠깐 보시면은 지수가 5일선이 지금 코스닥은 이번에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죠? 네, 코스닥 지수는 바이오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서 지금 5일선이랑 60일 좀 확대해서 봅시다. 이게 5일선, 20선이 지금 초록색 선, 검정색 선이 여기에 딱 걸려 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회색 선이랑 빨간색 선이 여기 딱 있는데 요 검정색 선이 5일선이랑 초록색 선이 60선이에요. 60이 지금 위에 있고 밑에 20선이랑 120선이 아래에 있어요. 자, 60, 120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60, 120. 기초 중에 기초지만 이거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덧셈 뺄셈 못하고 무슨 뭐 아무것도 계산할 수 없듯이. 자, 이 정배열이죠. 네, 맞습니다. 초록색 선이 60선이고 회색 선이 120선이거든요. 이게 지금 중장기 정배열입니다. 예, 중장기평 정배열 상태입니다. 이것도 지금 위로 이렇게 돌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선이 밑에 있는데 방향 어떻게 됐어요? 20선 빨간색 선이 지금 고개 들고 있죠. 그죠? 얘네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깨끗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오늘 1.3% 떨어졌는데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1월에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120, 60, 20선 올라가고 5일선 올라가면 얘도 스타트예요. 예, 코스닥도 출발이에요. 이런 효과가 보통 이런 효과는 코스닥 쪽에서 많아요. 예전에는 과거 20년 전에 증권주가 이런 효과가 나온 적도 있고 뭐 트로이카가 이런 효과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그때는 뭐 증시 활성화 방안이나 막 SOC 부양책 같은 것들을 연초에 막 발표하면서 트로이카 과거 옛날 추억의 트로이카주들 그런 게 이런 효과가 나온 적도 있는데 지금의 시대의 흐름은 뭐 결국은 5G, 4차 산업, 뭐 IT 기반 반도체 설비 투자, 뭐 OLED 투자, 뭐 CES 이런 쪽으로 포커스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1월 달에 뭐 저기 바이오 쪽에서도 행사가 있고 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전반적인 흐름은 오히려 목요일까지 나오는 매물 출회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저는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글로벌 시장에서 그 외에 이런 흐름을 방해할 만한 큰 악재 없어요. 노이즈 하나가 지금 나온 게 아르헨티나가 다시 또 디폴트, 실질적 디폴트 이런 언급이 지금 나왔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아르헨티나가 좀 정치적으로 우파 갔다가 좌파 갔다가 막 이러면서 증시가 뭐 경제 성장률 이런 건 되게 안 좋은데 채권도 부실, 뭐 CS 등급도 낮고 이런데 아르헨티나가 랠리였는데 지금 아르헨티나도 실질적인 디폴트다. 대통령이 직접 이런 언급도 하고 해서 약간의 노이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하지 않다. 전혀 중요하지 않다. 지금 우리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그런 걸로 막 갑자기 현금화하거나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신용경색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 혹시라도 뭐 휴일에 뉴스 접하시더라도 위축될 거 없다는 얘기도 먼저 드립니다. 자, 이 정도의 움직임이면 이건 힘이 우리 쉽게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코스닥도 지금 이렇게 빠져 있어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추세 전환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이거 안 넘어가 있죠, 아직. 그죠? 자, 안 넘어간 상태에서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코스닥이 여기서 이만큼 떨어질 상황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별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 8월 달이 이거 임팩트가 엄청났던 거거든요. 이 신용 다 털어버렸잖아요. 여러분 신용 말 그대로 마진콜 만들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 투기성 자금들이 투기성 포지션들이 이거 완전히 그냥 마진콜 당해가지고 깡통 차버린 겁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이렇게 뭐 한 3조 원 가까이 신용을 털어낸 이 정도 데미지를 주고 이게 뭐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또 추가로 크러쉬가 나올 만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별 걱정은 안 해요. 이 수렴의 방향, 다음 방향은 위가 유력해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코스피랑 오늘 지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네요.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방향 자체가 방향이 완전히 이원화되는 경우는 없어요. 거의 희박해요. 그러니까 코스닥이 많이 올라갈 때 코스피가 덜 올라가거나 반대로 역으로 코스닥이 많이 올라갈 때 코스피가 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들은 왕왕 있는데 코스피 시장이 상승 추세로 전환됐는데 코스닥이 뭐 밑으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뭐 확률적으로 거의 희박한 수준이 아닌가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코스닥에 수많은 IT 종목들이 있죠. 지금 주도주가 삼성전자 돼 있잖아요. 삼성전자와 연계되어 있는 많은 종목들이 코스닥에서 뭐 이런 걱정하는 분들 계세요. 바이오 못 갔는데 코스닥 어떻게 갈까? 여러분, 알아서 다 됩니다. 이상한 표현이지만 맞습니다. 알아서 다 됩니다. 주식 제가 이런 표현 하거든요.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신용 같은 거 쓰시면 안 돼요. 신용 쓰시다가 진짜 큰일 나요. 그리고 뭐 혹자들은 나는 신용 매매 뭐 파생 매매, 옵션 매매 이거 500만 원만 한다. 그거 안 돼요. 500만 원 안 됩니다. 하다 보면은 욱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몇 억 넣고 이렇게 되니까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괜찮다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아니에요. 하시다 보면 그렇게 되니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 자꾸 반박하는데 나중에 대해서 그러면 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 그게 욕심 같은 건데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흐름 자체가 움직임이 그동안의 시장 흐름을 봤을 때 위쪽으로 이렇게 IT 쪽이 방향이 잡혔잖아요. 근데 바이오가 만약에 재미가 없다. 바이오가 만약에 뭔가 또 추가 악재가 나온다. 그래도 이 자리를 IT주가 대체를 해버립니다. 시장 자체는 혹 바이오가 뭐 추가 악재가 또 나온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고, 그리고 바이오도 어지간한 악재들은 나올 만큼 나온 것 같고, 근데 시장 대해서는 저는 자신감을 가질 정도의 근거가 혹은 상황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연말 오히려 올해 연말로는 시장이 좀 회복이 되고 계좌들도 좀 종목들도 많이 올라왔지만 이 회복을 미처 이번 2019년도 하반기까지도 지금 별로 하지 못한 투자자분들은 2020년을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연초에 돌아 나가는 움직임에서 한 20-30%까지도 액션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거기서 잘 대처하면은 계좌가 한 20-30%가 이렇게 쑥 올라가는 경우들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연구나 혹은 모니터링을 좀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게 다음 주 목요일 찬스가 될 수 있다. 이거 좀 주목을 하시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종목 좀 짧게 쭉 빠르게 좀 쭉 훑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5일선 이탈인데 주도주 반도체입니다, 여러분. 주도주를 저는 전문가건 누구건 앞으로 이게 주도주가 될 거다라는 얘기하는 걸 저는 제일 우습게 여깁니다. 개인 투자자 혹은 애널리스트 누구건 간에 주도주는 예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도주는 편승하는 겁니다. 저게 주도주구나 라고 확인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전부터 반도체 사야 된다고 출발하는 첫날부터 방송에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드렸거든요. 왜냐면 제 눈에는 이게 주도주다라는 게 보였으니까. 그리고 다른 걸 팔아서라도 이걸 반도체를 사야 된다. 장비주 사야 되고 소재주 사야 되고. 그게 첫 번째 기회였어요. 여러분들 못 사신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조정 나오잖아요. 사야 돼요. 삼성전자 사야 되고, 조정 나오는 IT 장비주 사야 되고, 조정 나오는 반도체 장비주, 반도체 소재주 사셔야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조정 나오죠? 저는 삼성전자 55,000원부터 매수 시작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55,000원부터. 많이 조정 많이 나와봐야 54,000원 아니겠어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조정을 도대체 얼마나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조정 나올 만큼 다 나오는 거죠, 가격 조정. 삼성전자 여기가 매수 구간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뭐 나올 만큼 다 나왔네요. 얼추. 하루 정도 더 나오면 그때부터 반등 시작할 것 같은데. 하이닉스 마찬가지예요. 깊게 조정 안 나옵니다, 여러분. 주도주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조정 절대 안 줍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는 지금 주도주로 이미 확정됐다. 그리고 그 외 기타 등등이에요. 반도체 주도주 그리고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목 구성은 지금 기본적으로 그 틀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히려 삼성전자 하이닉스 조정받았는데 이것도 보십시오. 그러니까 왜 시장의 중심이 IT냐. 이거 보십시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조정받았죠. 삼성 전기가 12월 초부터 움직임이 되게 좋았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한 일주일 동안 올라올 때 삼성전기가 쉬었죠. 그죠? 아주 예쁘게 20선도 안 깨고 이런 매물도 안 무너뜨리고 아주 예쁘게 쉬었어요.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슬쩍 밀려주니까 어때요? 삼성전기가 바로 나오죠, 위로. 이 IT가 뭔가 자금이 돌아도 이 IT 안에서 계속 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서 시장이 돈이 계속 돌아 나가고 있지 다른 쪽으로 강하게 뭔가 이렇게 뭐 진짜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뻔히 주도주가 반도체 쪽으로 나와 있는데 뭐 다른 게 반도체 주도주가 될 거다. 말이 안 되는 전략이에요. 전략은
주도주는 시장이 이미 보여줬다, 반도체. 여기 먼저 IT 반도체 쪽을 놓고 나머지 쪽을 뭐 약간 이렇게 뭐랄까 액세서리처럼 메인을 딱 반도체로 IT 쪽으로 반도체 쪽을 잡아놓고 나머지 약간의 다양성을 좀 추구한다면은 그보다 훨씬 적은 비중으로 뭔가 다른 업종 종목군들을 구성하는 게 FM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반도체 소재 장비주들은 뭐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 PSK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주식들 지금 밑에서 단기적으로 30% 올랐습니다. 오늘 또 올랐죠. 오늘 장 이렇게 안 좋았는데. 테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쉬었지만 이거 뭐 더 갈 거니까 이런 것들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매수 구간이고. 원익 IPS 밑으로 좀 밀렸죠. 이게 디스플레이 비중이 좀 커가지고 다른 장비들보다는 좀 약한데 이것도 매수 구간이죠. KC텍 같은 거 오늘 뭐 6% 갔다가 윗골이 좀 달렸지만 이거 뭐 크게 무서울 거 없습니다. 밀려봤자 여기서 또 돌아 나가니까 여기서. 이런 종목들 그리고 소재주 오늘 SK 머티리얼즈 또 한 4% 밀렸는데 여러분 이런 조정 나오면 살려고 추격 매수 안 했던 거 아니에요? 이러면 사야죠. 그죠? 이런 소재주, 뭐 장비주, 반도체를 일단 기본 메인 포트로 잡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바이오주가 어제 급등했죠. 어제 바이오주 급등하니까 또 갑자기 바이오 얘기가 확 많아졌는데 오늘 뒤통수 빵. 그죠? 오늘 또 바이오주들은 HLB 생명과학이 어제 제일 파이팅 넘치게 올랐는데 한 이틀 동안 급등했으니까 바이오주들이 그 사실 갈증이 좀 났었잖아요. 바이오주 사가지고 그냥 뻑함 30% 아닙니까? 그죠? 바이오주 이걸 매력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초보자는 조심해야 되는 거고 트레이딩을 즐기는 매매자에게는 사실 바이오의 변동성은 대단히 매력적인 뭐 거리가 되는 건데 바이오주는 슬쩍 움직일 때 20-30% 움직인다는 게 사실은 제일 큰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움직임이 최근에 없었거든요. 근데 HLB 생명이 이틀 동안 30% 넘게 올랐죠. 그러면서 다시 또 바이오에 대한 기대치를 확 올려놨는데 오늘 또 바로 하루 만에 매물 맞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매물 소화 아마 목요일 정도까지일 것 같고 1월 달에 바이오주들이 좀 막 난리법석 상승을 보여준 경우들이 최근 한 5년간 몇 번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도 반등은 가능할 것 같은데 바이오는 늘 말씀드리면 내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을 보고 하는 거니까 뭐 이런 쪽에 대한 일부 커버도 가능해 보입니다. 오늘 빠졌지만 뭐 종목별로는 오히려 오늘 떨어지고 목요일 떨어지면은 뭐 포트폴리오 주력을 바이오로 가는 건 저는 좀 반대합니다. 변동성 포지션을 한 10%대 20% 잡는다든지 그런 정도는 뭐 선택적으로 한번 보셔도 되겠다. 대형주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삼성바이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 작년에 올해 강했던 애들, 올해 연말 뭐 이렇게 강했던 애들이 OLED, 5G 이런 게 강했잖아요. 비메모리도 강했고. 근데 오늘 보시면은 이게 ICD가 OLED 장비 쪽에서는 약간 대장격인데 ICD가 약간 쌍봉 모양처럼 만들어 놓고 지금 이 60선 이하까지, 20선 이하까지 내려와서 60선 터치 하방 스트레스가 좀 생겨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1월 달 시세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을 수 있겠구나. 요령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도 마찬가지, 휴대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좀 움직였던 종목들이 조금씩 약해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휴대폰도. KH바텍 같은 경우 오늘은 버텨냈지만 이것도 위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자리, 이거 폴더블 대표 종목 아닙니까? 여기서 딱 치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서 지금 연말에 꺾어놨거든요. 여기서 붙잡아 내야지 그나마 1월 달에 좀 더 추가 시세를 가져가는 거지. 이게 밑으로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이런 애들은 1월 달에는 주인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에 따라서 지금 분명히 기대감이 있어요. 연초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연초 분위기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내 종목이 1월 달에도 주인공이 되느냐 엑스트라가 되느냐 결정되니까 적극적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하면은요. 대주주 과소 회피 매물 막바지 소화되고 있는데 별 걱정하지 맙시다. 반도체 주도주 여전하다. 이 조정은 반도체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뭐 OLED나 휴대폰, 5G, 비메모리 이런 주변주들도 2020년 상반기엔 그래도 성장 스토리가 나오니까 아직까지 유효하다. 거기에다 바이오 쪽에 기대감이 있는데 바이오 무섭다면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주가 뭐 이런 것들이 바닥이 2019년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우량주들 있죠.
느려요. 주인공 아니니까. 근데 이런 것들도 놔두면 올해는 뭐 한 30%씩 이렇게 반등 나올 테니까 그런 주식들에 물려 계신 분들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마스 휴일 즐겁게 행복하게 가족분들과 보내시고요. 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